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펑산 있다 흥취 여행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손님 여러분을 모실 곳은 대만 최대 자연생태공원 웨이우잉 도회공원으로 이곳에서는 아름답고 수준 높은 공공예술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건축공학이 돋보이는 청나라 때 건축한 차옥공전을 이어서 위대한 수리 전문가인 차옥공 사당을 참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전 대만 고서보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펑이서원으로 이동하셔서 고대의 시험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까오슝 지역 예술의 새 명소인 대동문화예술센터에서 특별한 조형 건축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또한 대만 최대 규모의 휴양센터인 이따 테마파크와 아울렛몰에서 마음껏 쇼핑을 즐기겠습니다. 이어서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까오핑구 철교에서 역사의 흔적을 사진에 남기시고 마지막으로 대만 역사 건축 백경 중 하나인 산허기와 가마에서 벽돌 문화를 참관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까오슝시 펑산구에 자리 잡은 웨이우링은 청나라 때 군사요지로 1950년부터는 대만 남부의 신병 훈련소가 되었습니다. 1979년부터 군사 용도로 쓰이지 못하게 되자 군사시설은 잇따라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정부는 이 구역을 예술문화단지로 새로 기획해 정식으로 공원용지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도회공원, 예술센터 및 특정 상업구 등 세 구역으로 형성된 단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웨이우잉 국가예술문화센터 준비사무실을 개설해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해 2016년 완공 예정으로 2017년에는 정식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 66.6헥타르 중 웨이우잉 예술문화센터는 약 10헥타르를 점유하게 되며 나머지는 웨이우 도회공원 건설 부지입니다. 2007년 네덜란드 건축가 프란신 호우번이 이끄는 설계팀의 설계가 국내외 총 44건의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설계로 뽑혀 당대 최고의 개성적인 종합극장 책임자의 중책을 맡게 되었고, 이로써 예술센터는 새로이 10대 건설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국내외 전문 예술 공연 장소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대만 표현예술팀을 육성하고 국민들을 위한 미학의 중요 기반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대만 각지에서 온 대중들의 문화 수요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웨이우 도회공원은 녹지가 까오슝 최대로 녹색의 폐라고 불리워지며 문화예술, 교육, 관광 등 다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점유 면적 56헥타르의 웨이우잉 도회공원은 새로 웨이우잉 예술문화센터를 통합하면서 대만 남부 최대의 자연 생태공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남부 최대의 국제급 예술표현센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요. 예전 군사기지의 창고에 새 옷을 입혀 새로이 단장을 시킴으로써 활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근 100년의 세월 동안 군사용지로서 또한 군대 건축의 일부로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사용되어진 이곳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공원 내에는 세동의 병령을 남겨 중건하고 채색을 입혀 활력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수탑 전망대는 기지 내에서 주목을 끄는 건축 중 하나로 공원 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이며 병령 시기 때의 수탑이 그대로 남아있어 새 건축과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웨이우잉은 당시에는 남부의 주요 신병 훈련소로 집합장의 붉은 포도, 세동으로 연결된 병령 전면에는 광장이 있어 예전에 연병장으로 쓰이던 곳으로 현재도 훈련시설 중 일부분, 즉 수직과 수평 철봉, 평행목 등이 남아있어 신병훈련소 시절을 회상시켜줍니다. 늙은 용수나무가 특별히 보존되어 있어
웨이윙의 역사적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원호형의 대목 의자에 앉아 노용수 나무근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용수나무 숲 그늘 아래에서 산들바람을 맞으며 조용한 심야 한때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용수나무의 수령은 50년 이상으로 무성하게 우거진 가지와 잎이 우아하게 드리워져 짙은 그늘을 제공하고 있으며 땅에 깊고 기운차게 자리 잡은 뿌리로부터는 기운찬 생명력을 느낄 수 있어 크게 심호흡하시면 땅의 맑은 기운도 맡을 수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호수면이 햇볕에 반짝이며 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으며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형형색색의 향기로운 화초들과 그 향기에 이끌려온 나비들의 군무를 볼 수 있으며 길가 석조 위에는 자연을 칭송한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공원 안을 천천히 산보하시다 보면 마음도 서서히 차분해지실 것입니다. 공원 내에는 각기 다른 산보길에 문학 창작시 문석비가 놓여 있는데요. 잠시 발길을 멈추고 예술 인문의 향기에 젖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병령구 서쪽에는 직선도로가 남북 방향으로 기지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공원 내 산책길로 양쪽에 우아한 수목이 나 있고 여러 개의 오솔길이 있어 관광객들이 산림욕하기에 좋습니다. 산책길에는 특색 있는 자전거길이 나 있는데요. 공원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곡선도로로 예전에는 일직선의 대로였던 것을 공원 구획 시 구 군형을 철거하고 굴곡이 있는 자전거길을 내어 공원을 돌아보실 때의 흥취를 더했습니다. 2010년 공원 개원 후 예전의 병령의 모습 대신 새로운 면모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아름다운 공원은 공공예술을 설치하는 등 예술 기질이 충만한 공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웨이윙은 국제사회를 향해 안테나를 길게 세워 대만 남부를 기지로 국제세계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청왕사당 옆에 위치한 펑이서원은 1914년에 건설되었으며 1891년 제중건시 가옥이 37채였습니다. 디테일에 매우 신경을 쓴 건축으로 현재까지 대만의 청대 고서원 중 최대 규모의 서원으로 청나라 때의 학제와 교재 등의 고증 자료가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펑이서원의 명칭은 유복내의에서 유래하며 문풍이 융성하고 문예 방면의 재능이 뛰어나다를 상징하며 옛날에 학문과 과거가 치러지던 장소로 평상구에서 가장 일찍 세워진 학당입니다. 일제시대 대만 총독부는 신식 교육 체제 보급에 힘을 기울였는데요. 이로써 서원은 점점 몰락해가 가옥이 점점 파손되자 서원은 한때 병원, 양잠소, 평상군청 직원의 숙사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광복 후 서원은 교육부 소관에 놓여지게 되면서 세입자가 잇따라 가옥을 사용하게 되자 심하게 파손되어 1985년 3급 고적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완공하였으며 2014년 11월 1일 정식으로 개방되었습니다. 서원은 남향으로 점유 면적이 넓으며 전형적인 남방식 산신시거우인 중앙정원을 둘러싸고 사방에 가옥을 지은 건축 양식입니다. 펑이서원의 건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문병, 대문, 강당, 대청과 2개의 청사가 있고 정문 양쪽으로 석고와 그 위에 2마리의 용이 부착되어져 있는 등 당시 건축 설계의 정교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선비들은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 서원의 대문을 중간이 아닌 좌우벽에 내어 출입하였습니다. 좌측 벽문 위에는 설예락, 좌측 벽문 위에는 돈시서라고 씌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벽을 사이에 두고 그 내부가 학습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원 초기의 건축 구도는 전면에 강당이 있어 주로 수업 공간으로 쓰여졌으며 학생들의 생활활동 공간으로 양쪽 행랑에 6개의 숙사를 지었습니다. 뒤쪽의 청사는 교사들을 위한 사무실, 주거 공간, 제사 공간 등으로 쓰여졌으며 또한 강당 좌측에 경자정을 건축하였습니다.
외관 수선을 거쳐 각양각색의 인형 조각상을 조형했는데요. 특색 있는 조각상들은 귀엽고 생동감이 넘치며 청대 생활 전경을 잘 재현해 시공을 초월해 청나라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실 것입니다. 대광장에 있는 인형 조각상군은 펑산지현 차오진리위엔을 재현한 것으로 서원의 수업 전경을 시찰하는 모습, 순시행렬, 스승을 수행하는 모습, 회피하는 팻말, 정숙 팻말 및 게로징 등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연출되어져 있습니다. 서원 내 주요 건축은 강당으로 서원의 중앙에 위치하며 이곳에서 교사와 초빙 강사의 전도, 수업, 강해 등이 행하여졌습니다. 강당에서 수업 중인 인형 조각상군은 풋내기 청소년, 의기충만한 청년, 재수 3수생도 있어 각기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만 최신의 상당히 재미있는 고적으로 이곳에 오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표정의 청대 서생들의 인형 조각상을 보실 수 있으며 고대 과거 제도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청대 과거 소개와 체험관, 팔고문의 소개, 서원 체험, 100년 전의 승관도, 이곳은 공원이나 사실은 고대의 과거장으로 고대의 과거 시험은 7박 9일로 서원 내 호사는 낮에는 과거장으로 밤에는 숙사로 사용되어지던 곳입니다. 낮에는 목판 책상 위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책상을 치우고 취침했는데요. 공간이 좁아 몸을 웅크리고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평일서원의 청사는 교사들의 사무실과 숙사가 있던 곳인데요. 청사에서는 문창제군, 규성, 창성을 공양하였으며 좌우에 있는 방 2칸은 교사들의 숙사로 제공되었습니다. 평일서원 청사 내의 문패 번호는 이전에 거주하던 35개 가옥의 문패로 거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문패를 보면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곳을 회상하며 추억에 적기도 합니다. 학사는 원래 서원 학생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2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4차례의 역사적 변천의 분기점을 맞이하였는데요. 청중기 여펑라이이, 청말기 시펑동지엔, 일제시대 구어징즈난, 전후시대 마오따오 타이완으로 현재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 옛날의 정취에 젖어 차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사는 현재는 역사적 정취가 물씬 나는 차 마시는 공간이며 펑이 차원에서 300위엔 이상을 소비하시는 분은 무료로 1시간 동안 이곳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펑이 서원은 긴 역사를 거치면서 이제 새로이 고적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으며 의다 개성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곳에 오셔서 그 옛날의 정취에 젖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차오찌는 1837년 대만 펑산현 판사로 파송되었던 인물입니다. 부임 초에 펑산현에 가뭄이 들자 까오핑 계곡에 도랑을 내어 계곡물을 하루를 흘러보내는 데 성공하여 1년의 이모작이 가능한 비옥한 논담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이로써 펑산현은 청조 대만의 어미, 물고기와 쌀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수년 후 차옥공전 수원이 관계에 부족하게 되자 차오찌는 다시 차옥공 신전을 사는데요. 이전의 차옥공 지오전과 구별되어집니다. 그는 고향 전라의 관계 수로 기술을 이용해 제방을 쌓아 물을 막아 1100년 이래 끊이지 않던 까오핑 계곡물을 까오슝 평원 농지에 끌어들임으로써 많은 농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이 수로 이름을 차옥공전이라 개명하였습니다. 일제시대 중수되었는데요. 철근 시멘트 관문을 보강하고 철근 콘크리트 제방을 쌓음으로써 대만 최초의 모터 양수기로 영수하는 관계수로가 되었습니다. 근래에 들어 까오슝 정부는 적극적으로 차옥공전의 정비 계획에 착수해 연안 경치가 일신되었으며 아름다운 친수 공간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방파제 양측에 까오슝 시민들이 산보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밤에는 계곡물 위에 조명을 비춰 낭만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차옥공 사당은
까오숑 펑산구 차오공 도로상에 위치하며 청조의 위대한 수리 전문가이자 민중을 사랑한 현판사 차오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차오공사를 지었습니다. 1992년 지방 백성들을 위해 헌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금불상을 제조하여 특별히 차오공사에서 차오공 사당으로 승격시켜 후손들이 참배하며 영원히 기리게 하였습니다. 민난 전통 사당으로 건축 형식이 특수한데요. 사당 앞 광장 남쪽에는 12개의 다른 시대의 석비로 조성된 비림이 있어 이 중 4개의 정방형의 화감한 선돌은 차오공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그 위에 차오공 기념정을 세워 석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오공 사당 홍층문에는 붉은 벽돌로 쌓아놓은 계단이 있는데요. 고색 청연한 풍미가 느껴집니다. 사당문 뒤에는 천정으로 지붕이 투명하여 자연광이 충분히 사당 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하였으며 천장 아래에는 벽문이 하나 나 있는데요. 특별한 장식화가 그려져 있어 고풍스러운 멋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평성포대는 차오공 사당의 바로 뒤에 있으며 국가 상급 고적으로 포대 후방에는 붉은 벽돌의 계단이 있어 포대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으며 정면에는 화강암으로 새겨진 현판이 있어 평성이라는 낙관을 새겨 평성포대 역사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평성포대는 사각형의 구조로 석고석과 석회를 쌓아 외벽을 만들어 매우 견고합니다. 100년의 풍화를 거쳐 평성포대는 방위 기능을 이미 상실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불필요해졌으나 평성포대는 존재 그 자체로 민중들에게 역사적 산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산에 있던 국부기념관 전시공연시설이 노후화해지자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변 문화 창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동문화예술센터를 건설해 까오숑을 미래도시 발전에 부응하고 문화예술 활동 정치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부상시키게 되었습니다. 대동문화예술센터는 15억 위엔을 투자해 2008년 12월 시공에 착수하였으며 점유면적 3.4헥타르로 주변 녹지를 포함하면 총면적 10헥타르를 초과합니다. 2012년 3월부터 사용되기 시작되었으며 생활예술과 지역문화 특색을 융합한 종합적인 문화센터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고려해서 지어진 이곳은 대만과 네덜란드 건축가가 공동으로 건설에 참여하였으며 사주 설계를 대량 채용하였고 러이 유리를 사용해 냉열 전도를 낮추어 에너지 전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현대적 감각이 충분한 건축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 깔때기 모양의 외관으로 야간에는 라이트업되어 주야로 매력적인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 예술센터는 다공능 문화단지로 자연적 요소를 강조한 설계인데요. 반오픈식 건축으로 분수대와 잔디밭 생태계를 결합시켰으며 자연풍의 유동과 산란광의 흐름을 잘 이동시킴으로써 동방선악의 미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공능 문화단지로서 까오숑의 현대지역 문화 핵심과 신구 문화를 결합한 레저 휴양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내부 시설 또한 다공능 공연예술홀, 전람홀, 예술도서관, 아동도서관, 예술교육센터, 야외 공연예술공간, 문화창의 상업공간 등이 구비되어 있어 다채롭습니다. 예술센터는 시미즈 건축의 극간미학을 채택하였으며 반투명의 얇은 막이 천정을 덮고 있어 열기구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정은 아치형의 반개방형으로 채광은 물론 공기의 흐름도 좋습니다. 야외 광장과 결합된 건축 양식으로 음악과 무용 공연이 종종 열리고 푸른 잔디와 언덕에는 우아한 장치 예술이 전시되어 있어 시민들의 좋은 휴식과 레저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야외 건축물은 11개의 깔때기형의 얇은 막의 도무로 마치 열기구 같으며 밤에 라이트업 되면 천정에 열기구가 떠 있는 것 같으며 낮과 밤의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간에는 각기 다른 색의 LED 불빛이 비춰지며 분수대가 라이트업되면 다채로운 색상의 불빛이 눈부시게 현란합니다. 아름다운 대동문화예술센터는 풍산의 야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문화창의 상업공간 내부에는 생활예술 전매점, 전문 서점 및 각종 관련 산업 상점을 설치해 지방예술가와 예술교육 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성과 전시 및 판매와 교류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창의 상업공간은 예술문화의 전시와 공연 및 상업활동을 매치한 공간으로 대동문화예술센터에서는 까오숑 지역 문화창의의 인재를 배양하고 특색 있는 예술을 창조하는 등 상업기회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까오숑시 따수구 가름산 풍경구 옆에 위치한 이따월드는 점유 면적 90헥타르로 구역 내에는 이소대학, 이소국제초중학교, 성급호텔, 이따 테마파크 아울렛몰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만 유일의 레저, 양생, 교육, 예술, 문화, 쇼핑 및 지역산업 등 8개를 주요 테마로 한 종합 레저 공간입니다. 이따는 유럽식의 관광지이며 유럽풍의 건축 설계로 다원적인 휴식 기능을 갖춘 관광 명소로서 대만 남부 최고의 국제 규모의 휴가센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따 테마파크는 문화예술, 쇼핑, 레스토랑, 레저 휴가 등을 주제로 한 다원적인 대형 테마파크입니다. 대만 유일의 그리스식 유원지로 그리스 특유의 청백의 신전 경관과 신화 속의 유명한 장면을 재현하여 이국적인 정취가 농후한 특유의 경관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따 테마파크는 3대 구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고공열차가 각 구를 통해 나와 있어 관광객들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테마파크 전체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3대 구역 중 47개의 놀이기구는 대만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따월드의 관람차는 이따 아울렛봇 A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10일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해발 215m로 대만 최고의 관람차입니다. 야간의 이따월드는 100여 종의 색의 불빛으로 라이트업되어 까오숑의 신지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동에는 운동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다원적인 레저 오락시설이 있으며 잘 치장한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따 테마파크와도 연결되어 있어 전 테마파크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곳입니다. 대만 스토리하우스는 서방 건축과 동방의 이야기를 잘 융합시켜 교묘하게 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대만 스토리하우스에 들어서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대형 등이 눈길을 끄는데요. 1960년,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 느낌을 줍니다. 대만 스토리전은 그 옛날에 대만에 좋았던 정취를 느끼게 하며 1층은 상품 판매구로 바닥은 운치 있는 붉은 벽돌이 깔려져 있으며 오래된 작은 물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만 경제가 막 발돋움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시의 향취에 젖어들게 합니다. 이따 아울렛몰은 이따월드 전체 개발안 중 최대의 사업 단위로 이따월드의 중심점일 뿐만 아니라 대만 아울렛의 선두주자입니다. 이따 아울렛몰은 아시아 최대의 아울렛몰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의 명품 직영 쇼핑센터입니다. 300여 개국의 명품이 망라되어 있으며 다양한 세일 상품을 제공하는 등 대만 남부에 신형 소비 형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따 아울렛몰 B동은 전장 110m로 마카오 베네시아의 카지노 회랑과 필적되며 별을 볼 수 있는 천장은 사계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혼과 별자리 등의 다양한 변화가 음악과 조명의 변화와 잘 조화되어 쇼핑을 하면서 낭만적인 분위기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4층의 식당가에는 30개의 레스토랑이 있으며 천정의 자연광 아래에서 관광객들에게 각지의 미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외 장터는 해발고도 123m에 위치한 이타 아울렛몰의 야외 장터로 점유 면적 8,600평의 중앙 화원으로 흥미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곳으로 2열산 1, 2, 3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옥외 경관 음악 레스토랑 외에 무대 공연구가 있어 관광객들에게 무대 공연과 전시 및 분수 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외 장터는 까오숑 지역의 젊은이들의 유행을 선도하는 신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장에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유행 브랜드와 창의 상품과 다양한 디저트, 다양한 주제의 레스토랑 등이 즐비합니다. 현대 유럽풍의 건축 양식으로 물, 빛, 이미지의 스타 대도를 조성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정적인 야외 공간을 구축했으며 계절마다 유행되는 복식과 액세서리와 각종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 이벤트를 전문적으로 개최하는 태양 무대와 야외 장터는 열정과 기쁨이 충만하며 테마숍과 레스토랑 및 오락시설 등이 결합된 기획으로 대만 최고의 야외 공간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각종 공연과 이벤트 및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공연 공간을 제공해 학생들은 물론 아마추어 공연 애호가들 모두가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광장 전체가 열정과 활력과 기쁨 충만한 공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야외 장터는 이국 형치가 농후하며 각종 공연 이벤트가 열리는 등 젊고 활력적인 여러분들께 편안하면서도 유쾌한 신체험을 풍부하게 안겨드릴 것입니다. 구철교 습지공원은 구철교와 까오핑대교 사이에 있습니다. 습지 건설은 2002년부터 시작되어 공원 내에는 13개의 저수지가 있어 대자연 정화 수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철교 습지교육공원은 길이 300헥타르의 하천으로 친수보도, 하안 자전거로, 자연 생태구, 공원 녹지 및 커피 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광활한 시야와 자연 풍광이 수려한 습지교육공원은 따수 지역 특유의 문화, 역사, 고적, 자연 생태, 수리 및 풍경을 결합하여 대만 내에서 매우 독특한 레저 관광과 교육을 결합시킨 관광 명소입니다. 습지공원은 제초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손수 제초를 하는 방식으로 까오핑 하천의 생태를 보존하고 습지공원의 식물 생장에 좋은 환경과 조류 및 수생동물의 서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생기 넘치는 녹색 공원 내에 있는 보도와 자전거 길에서 자연 풍경을 만끽하실 수도 있으며 100여 종의 야생 생물과 수생 생물을 관찰하실 수도 있습니다. 풍부한 자연 생태와 조용한 하안 풍광은 관광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은 물론 정신적 평안함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철교 습지공원은 공업 및 가정폐수 등 오염수를 유용한 수온으로 변화시킨 것이 특색으로 까오핑 계곡의 오염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환경보호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은 차옥공전의 수원이기도 합니다.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은 주민들로 하여금 애향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구철교 습지공원을 사람과 조류 및 곤충이 공생하는 최적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까오핑 구철교는 일제시대 일본 엔지니어에 의해 설계되어 1913년 건설된 전장 1526m의 단선철로입니다. 24개의 강철 트러스와 화강암 벽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까오핑 계곡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무지개형 다리로 까오슝과 핑동 두 지역의 철도 수송을 연결하고 대만인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리로 아시아에서 가장 긴 철교입니다. (1983년) 안전상의 문제로 철교 북측에 정기화된 신까오핑 개교를 증축하여 1987년 완공 후 구철교는 그 임무를 다하게 됩니다. 구철교는 원래 철거될 운명이었으나 각계 인사들의 노력으로 역사적 의의를 구비한 철교로 존치되었으며 1997년 대만에서 유일하게 국가 2급 고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미 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그 임무를 완성한 구철교는 2014년 100주년을 기념하여 고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전장 307m, 폭 8m의 구철교 고공 산책길은 침목 사이에 강철판을 끼워 경관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시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철교는 이미 운영을 중지했지만 신철교를 까오핑강에 건설하여 기체가 운행할 때면 신구교가 오버랩되면서 신구 교체의 전승의 의의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구철교는 이미 운영을 중지했지만 까오핑 강 위에 우뚝 솟은 작년 회색 자태는 새로 칠을 하여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없으며 반면 신교는 산뜻하고 아름다운 매력으로 따수 지역이 자랑하는 신지표가 되었습니다. 산허기와 가마의 전시는 순환기와 공장으로 1918년 창립 이후 두 차례 걸쳐 개명을 하였습니다. 1928년 제1대 이씨가 공장을 매각하자 제2대 소유주가 산허기와 가마로 개명하였습니다. 당시 제2대 이씨 할아버지는 3명의 계승자가 협심하여 전통기와 가마를 가업으로 계승하기를 원하여 이름을 산허로 개명하였던 것입니다. 산허기와 가마는 대만 까오슝 따수 지역의 샤수이시 철교 옆에 위치하며 까오슝 역사건축 10경, 대만 역사건축 100경 중 하나로 제3고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벽돌 가마 산업 융성시에는 따수 지역에 20여 곳 있던 가마도 1970년대 이후 가마 산업 쇠퇴와 함께 점점 몰락해가 현재는 산허기와 가마가 유일하게 전통기와 가마 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철교 공원 옆의 산허기와 가마는 따수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와 공장으로 100년의 역사를 거쳐 현재는 제4대가 경영을 이어받아 선조의 문화 전통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제4대 소유주가 가업을 이어받았을 때는 전통기와 산업은 이미 쇠퇴한 산업으로 전락한 시기였습니다. 기와 가마의 몰락을 우려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마 소유자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따수 지방 기와 제조의 기억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산허기와 가마의 쇠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경관 조성에 착수하여 벽돌의 전통문화를 서서히 따수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산허는 벽돌을 이용한 창의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체험학습과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홍보하였습니다. 자원을 최대로 이용하는 것과 혁신, 이것이 산허기와 가마의 특색입니다. 현재 산허기와 가마는 4가지 경영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벽돌 조각 디자인 보급, 가마 견학, 벽돌 공예 체험, 지역사회 환경미화를 추진함으로써 레저, 산업, 문화, 교육의 장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산허기와 가마는 벽돌 조각 문화 전파를 위해 특별히 현대생활과 결합시킨 벽돌 종합 공예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벽돌의 물을 흡수하는 성질과 색상의 특성 등을 잘 살려 현대생활 제품에 잘 융합시킴으로써 매 시즌 신상품을 출시해 벽돌 조각 공예에 실용성을 더하였습니다. 산허기와 가마는 역사적 건축이 되어버렸지만 기와 가마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방되어 사람들이 수공예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전통적인 벽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 역사와 현대적인 문화 창의의 풍조를 결합해 각종 DIY와 기와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견학과 DIY 참여를 통하여 벽돌 기와에 대해 학습함과 동시에 정서적으로도 깊은 감화를 받으실 것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달리 대만 전통 건축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건축이 호흡할 수 있게 했으며 그 자재와 전통 건축 공법으로 전시벽을 지어 땅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사계절과 밤과 낮의 변화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산허기와 가마는 벽돌을 구울 때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등
대만에서 유일하게 가장 오래된 전통 가마 공법을 고수하고 있는 가마입니다. 산허기와 가마는 전통적인 벽돌을 생산하여 고적 볶고 시 사용함은 물론 레저, 산업, 문화, 교육 등 다원화된 발전을 지향하여 벽돌기와 산업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후세에 전승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벽돌기와 공방 전매점에 들어서면 수많은 따뜻하고 흥미로운 문화 창의 상품이 즐비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산허기와 가마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벽돌 특유의 색상에 유약을 덧칠함으로써 벽돌 본래의 색상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로서 산허기와 가마는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 건축이 가져다주는 온기와 먹거리, 전통적인 디저트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대만 고유의 전통적인 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